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선거일 이후 증시 전망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전망은 제가 보통은 글로벌 이슈 짚어드리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 간단히 해드리면 제2월급 통장 4기 모집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쪽에 사칭 도용 문제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저희는 가입 루트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채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을 드리지도 않아요. 문자를 드리지 않고요. 그러니 요 단일 루트로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칭 리스트 채널 쪽으로 지금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해외 사이트 가입 같은 경우 이런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쪽은 다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보신 해외 도박 사이트 있죠.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개설자도 처벌받지만 참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해외 사이트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돈을 입금하라거나 하면은 이것은 해외 도박 사이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올려드린 이 카카오톡과 그리고 그냥 클릭해서 폼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해외 증시. 우리는 오늘 쉬었지만 미증시랑 다 열리죠. 오늘 새벽에 해외 증시는 24,000포인트에 다시 붙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금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IMF에서도 2020년 세계 성장률 마이너스 3%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대규모 봉쇄 조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이게 거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보다도 더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현재 당연한 이슈죠. 이렇게 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발표를 보면은 예상치가 5.8%로 생각보다 높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에 마이너스 3%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발표한 내용은 곧 지금 위기지만 위기는 곧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잘 이겨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급락에 대해서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고요. 코로나19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5일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기가 아예 더블 딥으로 가고 아예 L자형으로 침체가 되고 가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이슈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결과만 보면은 코로나19 같은 경우 진원지인 중국이 이미 해소가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5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론 측정하는 방법이 좀 차이는 생겼지만 5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중국을 따라서 해소가 되어가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국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는 역시 지나가는 이슈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바이러스가 조금 왕성하게 활동을 못한다, 좀 위축된다라는 기존의 논문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우한 지역까지도 지금 봉쇄령이 풀렸으니까요, 해제됐으니.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EU에서는 지나가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 자, 두 번째, 5일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산 합의가 되었죠. 그러면서 예상치만큼은 아니에요. 970만 배럴이면은 조금 약해요.
천만 배럴, 최악의 경우 한 천만 배럴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크게 뭐 유가의 부분에서는 뭐 해소되기는 쉽지 않고, 최소한 2천만 배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970만 배럴, 그리고 비오펙 쪽에서 뭐 이쪽에서 400에서 500만 배럴 정도 감산 의지가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최대로 잡아도 한 1,500만 배럴 정도죠. 조금 못 미치는 결과예요. 하지만 사우디가 기존에 우리는 400만 배럴 감산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의에 들어왔죠. 250만 배럴밖에 감산을 안 했어요. 왜냐? 기존에 970만 배럴 생산하던 사우디가 4월 들어서 1230만 배럴까지 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50만 배럴 해보세요. 980만 배럴이죠. 그럼 사우디는 사실 감산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달에 생산하던 것보다 10만 배럴 더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증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250만 배럴 감산이라면. 그러니 여기서 150만 배럴 정도는 우리는 여유 있게 더 감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이 오일 전쟁이 나온 이슈가 오펙 쪽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쪽에서 100만 배럴 감산할 테니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 쪽에서 50만 배럴을 좀 감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시했다가 이게 퇴짜 맞으면서 사우디가 삐져서 증산을 한 거죠. 러시아가 삐질만 했고요. 이건 미국 때문에 야 우리가 감산해봤자 미국이 증산해서 사우디랑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였는데 미국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석유 지금 생산량 1위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요 얄미운 미국 놈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러시아에서 얘기를 하니 사우디도 사실 기분이 좀 상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이제 짚고 갈 걸 짚고 간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감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감산을 하고 저 셰일 업체들을 조금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 미국이 하겠다라고 아니고 뭐 이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쪽이 텍사스주에서 나서고 있죠. 텍사스주 기존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텍사스주 자체에서 아니 오펙에서 감산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감산하겠다. 텍사스에서 감산하면 된다. 이거는 트럼프를 좀 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가 우리가 감산하겠다라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텍사스주 자체에서 감산하겠다. 이거 트럼프 표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가 압박을 넣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가겠다라고 텍사스주 자체에서 지금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결과는 또 나와봐야겠죠.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엑선모빌이랑 쉐브론 쪽에서 이제 투자를 좀 설비를 줄인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30% 줄인다. 그럼 자연스럽게 일부는 정리가 되겠죠. 트럼프가 뭔가 지시를 한 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미국.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뭐 높다, 요 정도로 보고 트럼프는 대신 외교적으로 이 부분을 잘 타협을 봐서 뭐 길게 가지 않고 4월 뭐 초중순 정도의 합의를 잘 봤다. 트럼프의 외교적 해결, 외교적 승리 정도로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문제점인 코로나와 오일 전쟁 이 부분에서 오일 전쟁 부분은 해결이 됐고 코로나는 흘러가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대신 그렇다 해도 경제가 좋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전일 말씀드렸던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상치만큼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즉 경기 부양책 나오는 부분이랑 여러 가지 이제 보조하는 효과들이 조금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 이 이후에 뭐 추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장에 돈을 풀었죠.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고 해서 지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우리나라도 금리가 0.75%고 뭐 외국에 보면은 죄다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제로 금리나 다름없죠. 그러니 저축에 있던 자금들이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채권이든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유리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 뭐 일부 분들이야 뭐 여전히 부동산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부담 느끼는 분들도 꽤 계세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 거래세 인하가 되었죠.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인하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파생 시장도 좀 규제를 좀 완화했고, 과거에 규제를 대거 강화했다가 싹 이제 거래량이 메말라 버렸죠. 세계에서 뭐 거의 1위에 해당되는 이제 뭐 파생 시장이었는데 확 축소되었던 부분을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은 주식 시장, 선물 옵션 시장 다 양호한 것 같고, 뭐 채권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사실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 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주식 쪽에 좀 유리한 자금들이 많이 대기 자금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장이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돌파하면 좋겠지만 굳이 돌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 지금 뭐 1200, 뭐 10원, 20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1206원 부근에 있는 요 61선 부근은 좀 이탈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계속 지지받으면 언제든지 한번 튀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200, 뭐 6원, 5원, 뭐 1205원 정도 이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차적으로 1205원 이탈하는 게 1차적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1190원. 119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안정됐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쪽에서도 좀 위험 요소가 많이 해결이 되고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매수 쪽으로 전환될 수, 적어도 매도는 하지 않을 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이제 매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뭐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지금 외국인 매수 없이도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은 V자 반등, 코스피도 뭐 거의 V자 반등에 가깝죠. 지금 뭐 100포인트도 안 나왔잖아요. 1950포인트.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V자 반등 완성인데 뭐 거의 거의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바닥권에서.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좀 뭐 이탈할 건 아니었더라고 보는데 1700포인트 구간 쪽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하락, 그리고 나서 이중 바닥이 나오는데 잘 버티다가 요만큼 하락이 나온 것은 이거는 신천지 영향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만큼 하락이 나온 것은 유가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그럼 뭔가요? 악재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이 두 개라면서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포. 여러분들의 심리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심리. 그래서 심리에 의한 것은 뭐 굳이 바닥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내려가든지 이 부분은 회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틀 만에 뭐 저점 찍고 하루 이틀 만에 이 구간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식하실 때 공포 구간에 들어갔다, 비이성적인 매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투매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오히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최저점을 노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니라면은, 프로트레이더가 아니라면은 이탈했던 공포 구간에서 밀렸던 부분이 회복될 때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최적의 구간 중 하나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건 여기에요. 제일 좋은 건 뭐 분할 매수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회복되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쉬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인버스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보는 상품입니다. 공매도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에 대한 공매도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인버스를 들고 있기보다는 지금 옆으로 이게 여러분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생각에는 이미 여기 1700을 이탈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죠. 악재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악재가 나오면은 당연히 반응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 매수하지 않으면은 매수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도 안 하고 강력한 매도도 안 나온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급락이 계속 나왔죠. 매수만 안 해도. 근데 올라오는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대죠.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 매도를 파는 사람이 강력하게 팔지만 않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주가가 막 올라왔었죠. 이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죠. 올라올 때. 매도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반등이 계속 나온다. 이거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뜻이다.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가 꾸준히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가 이제 큰 위기냐, 큰 위기냐 아니면은 작은 위기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조정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가느냐 아니 이번엔 굉장히 깊었죠 단기간에 이렇게 깊은 조정이 오느냐 이 차이예요. 그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앞으로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는 횡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현금을 일부 들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100% 현금이 아니에요. 일부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30%에서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70%까지 들고 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30%는 만약에 그냥 횡보하다 올라가는 경우 생각해서 30에서 50% 현금은 들고 있는 게 유리한 전략이겠죠. 자신 있는 분들은 한 30% 정도 현금만 들고 있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내가 시장에 대해서 강세에 대한 시장은 강할 것이다. 한 30%. 나는 중립적이야. 그럼 50%. 중립. 그리고 나는 시장이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약세론자죠. 약세론자는 70%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조정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해서 1700 뭐 이탈하는 흔들기 정도가 나왔다. 그럼 밑에서 재매수 하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권에서 1950을 돌파한지 확인하시고 이걸 넘어갔을 때 재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혹은 횡보할 경우에는 21선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21선 정도 터치하면은 혹은 21선으로 터치 안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올라올 때 터치하기 전에 강력한 매수세로 올라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현금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지금 구간에서 대응은. 그래서 이렇게 뭐 강력한 하락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어요. 언제나 시장이 이제 공포 구간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아무도 신경 안 쓰던 뭐 닥터 둠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루비니 교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빅스 지수가 등장. 여러분 요즘 빅스 지수 보시는 분 없죠? 이 구간만 보면은 이렇게 급락할 때 보면은 갑자기 빅스 지수가 뭐 올라가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하락장 빼고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지수예요. 하락장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보고 싶으니까 빅스 지수를 슬쩍 꺼내오는 거란 말이에요. 루비닌 지수도 그렇고. 근데 이런 닥터둠들 그리고 약세론자들은 1년 내내 약세만 주장하세요. 그분들 보시면은 1년 내내 시장이 올라갈 때도 약세 주장하다가 한 번 이렇게 밀리면은 보세요 내가 맞았죠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맞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주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재테크죠. 재테크죠. 제가 항상 뭐 제가 맞췄습니다. 뭐 절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고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전략은 현재 현금이고 시장이 지금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고 오일 같은 경우 지금 해결이 1차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렇게 합의가 안 되는 최악의 경우는 벗어났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아직 존재는 한다. 이것만 해도 미국이랑 사우디랑 러시아랑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멕시코가 우리는 감산을 뭐 40만 배럴까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럼 우리가 25만 배럴, 30만 배럴 정도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미국에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미국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5일 쪽 해결되고 코로나 쪽까지 해결되면은 상반기에 1, 2분기에 이제 뭐 경제가 좀 이제 침체되고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좀 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예상된 부분이죠.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 이 부분은 예상된 부분이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뭐 3분기, 4분기 돼서 그 이후에 회복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 어떻게 시장이 경제가 흘러갈지 해당 기업이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 선반영하게 됩니다. 1, 2분기 안 좋을 거 지금 다 반영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주식을 투자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한 올해 말까지도 해도 기업들 아주 주가 박살나서 어디는 뭐 없어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쉬시면 돼요. 인버스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쉬시면 돼요.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오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위험 두 가지는 해소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해소가 됐고 한 가지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뭐 지금 현재 불황이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글로벌 경기가 다 불황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가 안 좋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 헬리콥터 머니까지 풀 정도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당장은 아니요. 추후에 인플레 우려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면 돼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 우려가 오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순서가 있죠, 이래는. 그래서 금리와 경기 부양책으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자금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현금이 흘러 들어가느냐. 언제나 경기부양책, 금리 이런 정책이 나올 때 금리나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2009년 벤버냉키 시절 생각하시면 되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얼만큼 상승이 나왔는지 2009년만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벤버냉키 시절에 우리나라 시장이 900포인트까지 이탈했던 시장이 2200포인트를 넘어가죠. 무조건 이렇게 2배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거 어느 정도까지만 뭐 절반 이상만 회복돼도 뭐 한 70%만 회복돼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얻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위기에 대해서 뭐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자,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동지 만기일이었죠.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7만 계약 이상 매수를 했다라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7만 3천 계약인데 외국인들이 한 4, 5만 계약만 선물을 매수를 쌓아놔도 이게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 5만 계약 정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미 7만 계약이 넘었죠. 7만 계약이면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6월까지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 2만 계약 정도 그래요. 청산한다고 칠게요. 2만 5천 계약 정도 청산한다고 칠게요. 엄청난 선물을 청산한 건데 그렇게 해도 거의 5만 계약 가까이 매수 상태란 말이에요. 4만 8천 계약이니까 6월까지는
흔들림이 있던 아니면 횡보를 하던 뭐 조정을 받던 위쪽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6월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보름 남았죠. 그럼 한 달 보름 안에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뭐 약세에 대한 심리를 외국인하고 역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저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언제나 제가 생각한 게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분석에 대한 결과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한 부분, 제가 분석한 부분에 대해 물음표를 갖고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고 하는데 물음표.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풋옵션에 대해서 큰 금액을 물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물 대규모 선물 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굳이 여기다가 본인들이 손해볼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으니 짧게만 할게요. 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콜옵션 뭐 50억 정도 매수했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130억 정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 50억, 풋옵션 매수 130억. 그러면은 콜옵션은 상승 포지션이고 풋옵션 매수는 하락 포지션인데 하락 포지션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 두 개만 봤을 때. 근데 선물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의 7만 3천 계약이었죠 아까 7만 3천 계약 매수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만큼이 상승 포지션이고 그리고 콜옵션 50억 요만큼이 또 상승 포지션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큰 요 정도가 하락 포지션으로 있어요. 하락 포지션. 여러분 이 큰 것과 요 작은 것 콜옵션을 더한 이 대규모의 상승 포지션이 이 하락 포지션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외국인 수급이 완벽하게 변화한다라고 하면 저도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뭐 하락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언제든지 돌발 악재는 나올 수 있죠. 이것까지 뭐 예언자가 아닌 이상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중바닥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되면은 저는 기존에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코로나 쪽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급락 나오고 여기서 바운딩 나올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바운딩이 나오는데 이중바닥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강하면은 한 2175포인트 흔들기 정도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1번 이게 제일 강한 구간이고 만약에 일반적이라면은 요즘에는 원래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하락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요즘에는 요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이런 모양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2번인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살짝 이탈해도 회복만 되면 된다. 근데 만약에 회복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코로나 요게 길어지거나 할 경우에 하락 N자형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락 N자형이 나와도 회복되는 구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 N자형의 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시장이다. 이 하락 N자가 나오면은 공포가 나올 것이다. 공포 심리가 나올 것이다. 이거를 제가 1월에 말씀드렸죠. 1월에 하락하는 구간에서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100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미리 그려드렸던 그림이었죠. 공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간 건 맞아요. 그거 저는 뭐 일부분은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천지 이슈로 한 차례 더 내려간 것. 제가 신천지를 예측할 수는 없었으니까. 유가 때문에 갑자기 유가 쪽으로 해서 유가 전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 그리고 공포 구간. 공포 구간은 유가 공포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공포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기다리는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뭐 1700 흔들기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서 나와봐야. 근데 지금 이런 1700 흔들기도 안 주려고 지금 시장이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여러분도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세요. 시장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라던가 뭐 내가 생각한 부분이 틀렸을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데 시장의 방향이 완벽하게 이렇게 V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현실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현실은 인정하고 의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게 틀렸을 수 있죠. 틀렸을 경우에는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맞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해요. 내 투자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재테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이냐 조정받고 상승이냐 차이지 6개월 뒤에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의 L자형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블딥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돈이 이렇게 풀렸을 경우에는, 항상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2009년에도 L자형 더블딥 얘기 나왔었는데, 아까 뭐, 900포인트 이탈했다 2200포인트 간 거 보여드렸죠. 그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L자형 나오고, 더블딥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모르는데 악재는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럼 당장 안 좋아졌던 기업 실적들 이 부분만 하반기 내년에 회복해 주면은 된다. 그러면은 하반기랑 내년에 회복이 되는 이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회복되는 이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찾기 어렵고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시장은 좋을 것 같은데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쪽 4기 모집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주말이 아니죠. 휴일인데도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좋은 수익 내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요즘 시황을 올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